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꿰뚫어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부부도 연애하듯 그렇게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 잊지 마시고요. 부부가 가족이 되어서 고민인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혜가 부부가 가족이 되는 원인과 부부도 연애하듯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실천들 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국경도 없다는데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은 있는 듯하죠.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일 것 같던 사랑도 결혼하고 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과연 당연지사일까요?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 아니지요. 서로 더 노력하고 애쓸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노력의 산물이다. 물론 연애 시절 잠깐의 짜릿했던 사랑을 결혼 내내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당연히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자극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열정적일 수만 있다면 그건 무지 행복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런 열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위적으로라도 열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열정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동감은 하는데 잘 되지가 않죠. 사랑의 유통기한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사랑을 두뇌의 화학적 작용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면 대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상대를 보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면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천연각성제인 페니레티라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격정과 열정을 생산한다고도 하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이 대뇌에서 이루어져서 각종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되면은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이러한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정녕 사랑의 유통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단 말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죠. 물론 설득력이 있고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도 있으니 무작정 의심하거나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유통기간을 2년 정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긴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연애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이 퇴색되어 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사랑이 식고 정으로만 산다고 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기도 하죠. 결혼하고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을 거의 다 채운 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과 열정이 남아있는 부부도 있으니 유통기한이란 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죠. 부부도 연애하듯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는 딱히 날짜를 정해놓고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서로 데이트 신청도 하고 또 데이트 신청도 받아야 합니다. 어디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함께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거나 함께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는 것도 데이트 코스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다니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좋은 데이트 코스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무슨 특별한 날이면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이벤트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연애 시절을 추억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돈이 안 드는 데이트 코스도 많습니다. 2030 부들이라면 돈 별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를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종 할인 카드를 써서 뭔가 보고 즐길 수도 있고 또 공원에서 산책을 해도 좋고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찾아가도 좋겠죠. 대학 캠퍼스도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 중에 하나이죠. 우선 젊은 학생들을 만나 같이 젊음을 느껴서 좋고 학교 앞에 싼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그 밖에도 각종 무료 공연이나 행사 등도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갈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게 됩니다. 너무 안 하다 보니 이제는 부부가 같이 밖에 나가서 데이트한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데이트할 때 좋았던 마음을 상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후에 상대가 호응이 없으면 두 번째 데이트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참 좋았다는 표현해주고 기뻐해 준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뻐하는 당신을 위해서 자주 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모든 것은 무엇이다? 중독과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결혼 후 변하는 게 정상인가를 알아볼까요? 부부들이 결혼한 뒤 가장 많이 하거나 듣는 얘기가 연애 때는 어땠는데 결혼하고서는 어떻게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결혼 후 정말 변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변한 부부가 많겠죠. 변했다면 뭐가 변했을까요? 정작 변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겠죠. 연애할 때는 매일 만나서 외식도 하고 카페에 들르고 극장이나 공연장에도 자주 가고 여행도 자주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만 하고 나면 연애 때의 라이프 스타일은 온데간데가 없어지죠. 물론 서로 맞벌이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또 집안일도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가 생깁니다. 연애 때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만나려고 하지 않나요? 데이트하기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착같이 했는데 왜 환경이 훨씬 개선된 부부 사이에 데이트가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것일까요? 연애 때나 신혼 때는 섹스도 정열적으로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섹스도 시들해집니다. 농담 삼아 어찌 가족과 섹스를 하겠냐고 하지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연인에서 가족이 돼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결혼한 부부들은 돈이나 집, 자녀 교육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기 때문이죠. 부부 사이 문제는 관심 순위에서 하위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아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편이 남자가 아니고 그냥 가족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다 그래라는 식으로 변명과 핑계를 대서 뭐 하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간 데이트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다 보면 부부가 가족이 되기보다는 계속 연애하는 감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부부가 같이 길을 가면서 손을 잡고 걷는 것도 낯설지만은 남들이 보는 시선도 불륜들이 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겠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가족의 정 말고는 연애의 감정이 사라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자주 데이트를 하고 자주 스킨십을 해서 어색함보다는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 그 사랑이 오래가게 됩니다. 하도 안 해서 어색하면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연애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나이라도 결혼한 사람과 연애 중인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들 하죠. 예뻐지려고 화장품도 많이 쓰고 살도 빼죠. 부부간에도 연애하듯 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계속 예뻐집니다. 당신이 자꾸 늙어지고 못나아지는 것은 연애하듯 살지 않는 원인이 하나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고요? 속는 셈 치고 부부 사이의 연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아저씨로, 내 아내를 아줌마로 만들기 싫다면 부부 사이 연애를 뜨겁게 해야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표정도 밝고 매사 활기차며 또 젊어지니까 말이죠. 사실 2030 부부들의 결혼 생활이라고 해서 별거 없습니다. 다만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크다는 것 뿐이죠. 이것이 2030 부부들의 가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경쟁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간에 갑자기 데이트하려니 어색하고 어렵나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부부도 연애하듯 살아가면서 부부가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선혜가 항시 이야기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회에서 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돈도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돈도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죠. 본인의 삶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의외의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의 유튜브 방송은 좋은 후는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잘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후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